이래서 대한민국을 떠났다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떠났다.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민 가는 분들 막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들이 이거예요. 미국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트럼프가 저렇게 막아갖고 안 되니까 미국은 힘들고 뭐 인도네시아에 갈까 뭐 에콰도르, 파나마, 뭐 말레이시아가 안전하다고 하던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대한민국을 떠났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용봉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즉 국군포로 유해 송환 그리고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게 하는 그 일을 평생 하신 이 정용봉 선생님의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정용봉 선생님한테 이제 들었어요. 선생님 왜 6.25 전쟁 끝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셔야지 왜 이민을 가셨습니까?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기차게 했어야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정용봉 선생님께서 저를 딱 마주 보시면서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 의원, 그땐 제가 의원이었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을 잊어버리는 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 동지들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봉아 끝까지 부르면서 너라도 살으려고 내 등을 떠밀은 그 동지들을 그 부하들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던데 이 대한민국은 잊어버린 것 같다. 나는 이 나라가 몸서리치게 싫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났다.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정말 나라가 없어지면은 도대체 국민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근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나라 국민들은 그걸 다 잊고 사는 것 같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이렇게 당신께서 있을 때 보니까 말하자면은 미군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당신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표라든가 하다못해 철모 그리고 양말 군화 한 짝이라도 북한에서 이제 이게 미군 거다 이러면서 하면 DNA 조사 다 하고 해가지고 그게 미군 내 군화 한 짝이고 군표고 뭐 군표라는 건 뭐 더 할 것도 없죠.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철모고 그러면은 미국은요 철저하게 북한에 대해서 캐시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유해가 이렇게 뭐 이 뇌라든가 또는 뭐 뼈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장화 한 짝, 군화 한 짝, 뭐 양말 한 쪽 이런 거를 봐서 이것이 미군 거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주는 대로 돈을 캐시로 그것도 달러로 줬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짝에 $1,000씩 주고 그랬대요. 그거를 이제 정용복 선생님께서는 다 보시고 이거 나라 믿고 내가 기다리다가는 내 동지들 거기서 정말 피눈물로 나를 막 등 떠밀면서 용봉아 너라도 살아야지 중대장님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그런 18, 19살짜리 자기 부하들의 이 말을 자기가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의 군표라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저 빨갱이들한테 달러 주고라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기로 작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물 경제에 뛰어들어서 실물 경제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 우리 부하들 군표라도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부상 당했지만은 어찌 인간의 목숨이라는 건 대단하니까 살아남아갖고 그 강제 수용소라든가 탄광에서 강제 노역하는 분들 어떻게든지 내가 대한민국의 품에 모시고 와서 그 대한민국에서 눈을 감게 하고 싶다. 이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국군 포로 말하자면은 이 강제로 이 납북되다시피 한 이 끌려간 국군 포로들 이 송환하는 문제 이거의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한국 국회
그 다음에 미국이 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문회도 여시고 국군 포로들의 인도적인 이 상황, 이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6.25라는 거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을 1000만 명을 만들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200만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군이 무려 16만 명이 숨졌고요.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시설 43%가 초토화됐어요. 집도 거의 80%가 불탔습니다. 네? 아, 이미지 올려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이 유해 중에서 제일 많은 147구의 유해가 미국이 이걸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찾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미국이 이제 감식을 해가지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서 147명의 이 국군 포로가 오늘 정말 조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태극기에 감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에 서울공항에서 6.25 기념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문재인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클린턴이고 뭐 부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고 모든 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미국의 그 대통령은요, 군인 한 명이 와도 가서 영접을 합니다. 서울공항에 이 문재인이 이놈이 나타날까요? 절대로 안 나타나겠죠. 147구의 이 국군 포로의 유해, 우리의 가슴으로 정말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용봉 대표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신의 돈을 써가시면서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버는 목적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큰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최왕빈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6.25 잊지 않는 방송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미 2005년 저하고 만났을 때 541명이었는데 지금은 아마도요 절반이 숨졌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 보세요. 딱 6.25 날짜 맞춰 가지고 이 송환하는 이 클래스 얼마나 얄팍하고 얄싹하고 정말 숟갈로는 이것들도 정말 우리 국군 포로분들하고는 이 전혀 그 연관 없는 말입니다만 윤미향이처럼 이게 시체 장사하던 버릇들이 있어갖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감히 국군 포로를 그런 거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원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뭐 원통하다 뭐 이런 말 쓸 때가 참 별로 없죠. 근데 진짜 원통합니다. 정용봉 선생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몰라라 하는 나라. 오히려 북한하고 무슨 조공 바치듯이 쩔쩔매는 나라. 노무현 정권 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6.25 70주년인데 김영철이라는 천안한 그 만들었던 그 나쁜 놈이 정경도한테 입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6.25 70주년입니다. 거기다가 정경도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네요. 미친놈 아닙니까? 국방장관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도 그거 꼭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 없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의 눈에 들고 주사파들 눈에 들어가지고 국방장관 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랍니까? 정용봉 선생님께서 이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떠났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런 비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떠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북한이 그렇게 우리나라 가옥의 80%를 다 부시고 우리 산업시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거 일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산업화, 민주화. 산업화 없는 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보수들이요 괜히 우리 민주화는 저 좌파들이 한 거고 막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차드 파이프스라는 사람이 영국하고 러시아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의 길을 걸었고 영국은요 정말 자유로운 입헌 군주제 이거를 부시고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거예요. 여왕이야 그냥 아이돌인 거죠. 나이든 할머니 아이돌. 자유로운 영국, 민주주의가 꽃핀 나라 영국.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파이프스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모두가 자기의 사유재산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나의 실력, 나의 변호사 자격증,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정원, 나의 차.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킬 게 없었고 영국인들은 지킬 게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한 산업화의 꽃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들은요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민주화,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 민주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산업화가 없는 민주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주역이고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6.25 70년 잊지 맙시다. 정용봉 박사가 왜 대한민국을 떠났는지, 정용봉 박사가 왜 그렇게 경제학 박사가 돼갖고 실물 경제에 대학에 있지 않고 돈을 벌려고 했는지, 단 하나의 군표라도, 단 하나의 양말짝이라도, 단 하나의 군화 한 짝이라도 그거를 받고 싶어서 미국처럼 끝까지 가족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탄광에서 자기의 고향 남한을 그리워하는 그 국군 포로들을 송환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품에서 눈을 감게 하고 싶어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6.25 그분들 생각하시고 정용범 박사님을 비롯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 잊지 맙시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꼬꾸라뜨릴 것인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끝장낼 것인지 그 방법을 여러분 치열하게 전략과 행동으로 변화시키십시다. 전역TV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고 뭐 문재인 찬양가 이런 거 하려면 저 방송 안 합니다. 6.25 70년 여러분과 함께해서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떠났다. 이런 말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합시다. 그것은 숨진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고요.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6.25 70주년. 그리고 내일은 뉴스 부대교에서 오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